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3일의 법인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그 대기업들 오너분들, 뭐 창업 1세대도 있고요. 창업 2세대 분들의 큰 상속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냈고, 그 다음에 어느 기업에서 어떤 재산들이 있었다. 이게 뉴스나 인터넷, 뭐 블로그 등에서 많이 화제되고 있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사실 일반인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재상가가 낸다. 이런 개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나 주식 가치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느꼈던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상속증여세 이해라고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자주 하는 실수들, 납세자들이 착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고할 때 고려사항들, 그다음에 약간의 절세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입니다. 상속세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 한 장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이런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재산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채무, 그다음에 상속공제라는 걸 빼서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속세는 최고 50%까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까지는 1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이라는 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기준에 갖고 있던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뭐 부동산, 주식, 뭐 예금, 보험, 뭐 회원권들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이 자산별로 평가 방법들을 별도로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정된 가액들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용도 불분명 금액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보면은 돌아가신 분, 아버님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예금을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쭉쭉쭉쭉쭉 현금으로 빠진 거죠. 근데 보통 현금이 인출되다 보면은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되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사지든가 아니면 주식이 사져서 꼬리표가 붙게 되는데 그냥 현금이 빠져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이거는 사전적으로 상속인들이 가져갔다 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거는 돌아가시기 전 기준 10년 내에 상속인,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들은 배우자하고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그리고 가로에 있듯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도 5년이 경우는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조항이긴 한데요. 아버님께서 상속인이나 배우자나 자녀들 모르게 자기가 아시는 친인척 분들 아니면 회사 직원들한테 증여를 했다. 근데 갑자기 상속이 개시됐는데 5년 내 거에 증여한 게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감 항목으로는 뭐 상속세는 그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받기 때문에 채무하고 공과금, 그다음 장례비들은 빼주고요. 상속 공제로 해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뭐 장애인 공제 이런 공제들이 좀 있습니다. 상속 공제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인적 공제하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공제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초 공제 2억, 그 다음에 기타 인적 공제로 해서 자녀 1인당 5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1번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일괄 공제로 5억하고 배우자 공제로 추가를 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6명 이상 안 되면은 대부분이 일괄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나 그다음에 아까 법정 상속분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최소한 5억, 최대한 30억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예 상속을 안 받거나 그냥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5억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갖고 계시던 금융재산들, 여기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거기에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큼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 후에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조사가 보면은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게 중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재산 조회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세는 사실 돌아가신 분 재산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사실 상속받은 배우자나 자녀분들에 대한 재산 현황도 같이 파악하고 금융계좌도 같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전적으로 증여를 받은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증여세를 적정히 신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은 종합소득세 조사로도 파생이 되고 증여세 조사로도 이동이 되고 그다음 주식이동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속세는 말씀드렸듯이 재산 내역하고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신고한 내역과 대사를 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정히 신고가 됐는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좀 간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라 해서 실제 증여받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해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이 됩니다. 여기서 상속세하고 차이점은 아까 상속세는 상속인이 10년 또는 비상속인이 5년 내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안 받았다 하더라도 합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만 합산이 됩니다. 여기 동일인에는 사실 아버지한테 받은 거, 어머니한테 받은 거 따로 해야 되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이 합산이 됩니다. 부모는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증여공제를 빼게 돼 있습니다. 증여공제는 아까 상속은 최대 뭐 한 10억까지는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증여공제는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여기는 이제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받으시는 분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 외에 삼촌이라든가 뭐 사촌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돼서 여기에 이제 과세표준에 세액이 곱해져서 증여세액이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저희가 일하면서 느꼈던 뭐 자주 하는 실수들과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생각보다 상속이랑 증여를 구분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속은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시점에 있는 재산을 나눠 가질 때 상속이 발생하는 거고요. 증여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받는 겁니다. 근데 저희한테 가끔 오셔서 아버지 재산을 지금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언제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는 생전이냐 사후냐 그거 기준으로 나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의 대상은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을 텐데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인 외자, 손자라든가 아니면 친인척들, 임직원, 뭐 아니면 기부처들을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는 아무한테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계산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아버지가 100억을 상속을 5명한테 했다. 그러면 20억씩 받게 됩니다. 근데 세액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0억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뿌려주는 구조가 되고요. 증여는 각자 받은 20억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은 아까 상속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한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는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은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하고 증여의 공통점은 세율이 동일합니다. 10%, 1억 미만은 10억까지, 그 다음에 30억 초과는 50억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합산기간이라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10년이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면 된다. 많이들 착각하고 오십니다. 상속세 당연히 내야죠. 언제까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뭐 세율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상속인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00억 재산을 상속을 받고 30억이 상속세가 나왔을 때 상속인이 3명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분의 1씩 해서 10억, 10억, 10억 부담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 분이 다 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이 다 내셔도 되고 두 분이 내셔도 된다. 대신 본인이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만 부담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해서 다른 사람 거 상속세를 내주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새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납부 방법으로 2번에 나눠내는 분납이나 5년간 6번에 나눠내는 연부연납, 그리고 뭐 주식이나 땅 이런 걸로 납부하는 물납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을 때 아버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을 상속인들이 납세 의무 승계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동일하고요.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 보셨듯이 그 공과금으로 해서 자산가에서 차감을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끔 빼먹는 게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회원권 등 뭐 취득세 대상 물건은 상속을 받으면 상속 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할 때 처분이 가능하고요. 가끔 나는 어차피 상속받아서 팔 건데 왜 취득세 내야 되냐? 안 내고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내고 팔았다 하면은 취득세 나중에 고지가 날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가산세까지 추가가 되니까 요 점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매매사례가액인데 보통 이제 강남 아파트를 증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증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공시지가로 했죠. 공시지가로 여기 한 18억 정도 아파트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한 5.5억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해서 납부를 하고 납세자는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이다 보니까 증여세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세무서 아니면 지방국세청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다시 재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 10억으로 과세가 됐고 원래 5.5억밖에 안 냈다 보니까 4.5억하고 추가적인 가산세를 고지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매매 사례가액이 있던 거죠. 동일 아파트 단지에 전용 면적이 비슷하거나 공시지가가 비슷한 거 5% 이내 것들이 6개월 내에 매매가액이 있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유사매매 시가가 나오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고지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매매 사례가액들이 아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5% 내에 들어오는 건인지를 확인하고서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가야지 있을 때는 거의 100%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시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가는 1순위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입니다. 이거는 A라는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팔거나 그리고 감정가액, A라는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입니다. 그리고 2순위에 당해 재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 앞에서 보신 아파트의 그 동일 재산은 아니지만 유사한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를 가지고 평가 기준일,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동안에 요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요 시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라든가 기준시가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를 그래프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상속이고요. 증여세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 더 들어온 조항이 있는데 평가 기준일 전 2년
그리고 평가 기준일 후 9개월, 증여세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저런 아까 봤던 시가가 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신청을 통해서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거에 회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평가심의위원회의 회부를 통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시 추가로 과세가 될 수 있다. 아마 작년, 재작년에 꼬마 빌딩에 대해서 국세청이 소급 감정을 통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 조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할 때 특히 부동산은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최근 세무조사 사례 몇 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들은 그 지난달 5월 25일 날 국세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배포된 자료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은 이게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데 일단 법인 자금 유용을 통해서 뭐 오너분들이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된 좀 케이스고요. 두 번째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다.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유통업체였나요? 저긴데 이거는 뭐 고가의 수입 차량들을 썼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병원일 건데 병원은 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 원래 과거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많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좀 보시면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 두 개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 밑에 두 개는 사치, 호화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 법인 조사를 하면서 이게 개인들에 대해서 파생이 돼서 증여세라든가 소득세 과세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서 거꾸로 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소득 대 소비 지출인데 이게 뭐냐? 소득.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 같은 월급쟁이는 근로소득으로 해서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 소득이 얼마다 하고 소득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이라 해서 5월에 신고가 들어가고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증여세 신고, 그 다음에 상속 받으신 분들은 상속세 신고해서 소득이 국세청에 다 집계가 됩니다. 반대쪽에 이제 나는 소득 받은 걸 가지고 신용카드도 쓰고 해외도 나가고 부동산도 사고 재산도 사고 하죠.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 쓴 소비 지출이나 재산 증가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작다. 그러면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소명 요구라든가 아니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소비 지출 쪽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재산 증가 부분은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전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등록 다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현황도 쉽게 파악이 됩니다. 요새는 FIU에서 자금 흐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세무조사 사례들 보면은 위에 두 개 사례는 부동산을 사셨는데 아마 오너분들이 본인이 신고된 소득보다 적었던 거죠. 밑에 두 개는 사치 생활을 신용카드 많이 쓰시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고 수입차 몰고 다니셨는데 신고된 소득보다 작았던 거죠.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볼게요. 부부 공동명의 함정이라 그러는데 요새 이제 부동산, 아파트나 상가들 부부들이 이제 양도세나 보유세 절감 목적 아니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50%씩 공동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배우자분이 사실 소득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살펴봤듯이 소득 지출 분석입니다. 까봤더니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어요. 자금 출처 소명을 했는데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죄송합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처음에 봤던 배우자 공제 6억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지금 부동산 취득가액이 28억이다 보니까 14억씩 단순히 나눠서 등기를 하신 거죠. 근데 배우자분은 자금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남편분 자금으로 다 취득이 된 거고 그러면 남편분이 14억을 증여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10년 동안 6억 공제 금액이 있어서 빼게 되면은 증여세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과세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공동 명의가 사실은 양도세나 보유세 측면에서는 뭐 효과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공동 명의를 하실 때 취득자금 출처 아니면 소득 증빙에 대한 출처 확인이 가능할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걸 오버해서 하시게 되게 되면은 추후에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증여세 이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요 점 유념해 두시고 명의 개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에 주의하자 해놨습니다. 명의신탁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을 내가 사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개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은 보면은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을 빠져서 자녀나 아니면 손자나 배우자한테 돌려놓고서 팔면 양도세를 안 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데 이 명의신탁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의신탁으로 해서 그냥 안 걸리고 가면 좋은데 걸리게 되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언제로 과세가 되느냐? 명의 개서 시점에 실소유자인 내가 타인 명의로 한 사람, 내 아들한테 줬다, 명의로 옮겼다 그러면 내 아들한테 준 걸로 간주를 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명의신탁은 옮길 때마다 과세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아들한테 줬다가 아들이 말 안 들어서 딸 명의로 바꿔요. 그럼 아들한테 준 시점에 증여세 한번 때리고 딸 명의로 바꾼 시점에 또 과세를 합니다. 근데 딸도 말이 안 들어서 뭐 그냥 와이프가 최고다 해서 와이프한테 바꿨다. 그럼 와이프한테 옮기는 시점에도 또 과세가 됩니다. 명의신탁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증여세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데 적출이 되게 되면은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도 나눠져 있으면은 각자 개인별로 가다 보니까 세율이 적게 맞게 되는데 이걸 합산하게 돼서 추가로 종합소득세 과세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하고 배당소득세 부분이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 아마 세액 기준으로 한 3억 정도일 텐데요. 그때는 뭐 그냥 세액만 납부되는 게 아니라 조세 포탈 혐의로 인해서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의신탁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의 절세 포인트라 해서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10억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손녀한테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를 거쳐서 손녀한테 간다. 이럴 경우를 좀 가정해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증여를 하게 되면은 1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2.18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한 손녀겠죠. 딸이죠. 손녀한테 했을 때는 증여세가 2.27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4.45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왜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를 좀 하실 건데 증여공제 아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데 미성년자는 2천밖에 안 된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녀한테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녀한테 직접 증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2.27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해버리겠죠, 하겠죠. 그렇지만 국세청은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해서 2.95억을 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세대 생략 증여로 해서 30%를 할증을 해서 가산을 하더라도 두 단계를 거쳐 가는 것보다 세액 측면에서 한 0.5억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를 결국은 팔지 않고서 아들을 거쳐서 손녀한테 갈 거라 그러면 직접 손녀한테 주는 것도 많이 고려되는 게 세대 생략 할증으로 인한 그 증여세 절감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까지 같이 증여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담부 증여라고. 부담부 증여는 보통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는 건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빌딩 가액이 50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자녀 한 명한테 그냥 단순하게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5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한 19.5억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담부 증여는 사실은 그 담보채무 임대보증금 20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상으로 양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건 아버지가 내게 됩니다. 20억에 대한 양도세로 2.5억을 내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30억에 대해서만 증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로 9.9억이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그냥 단순 증여했을 때는 19.5억이 되지만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갔을 땐 12.4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납부주체도 빌딩가액 전체를 받았을 때는 아들이 혼자 다 내야 되지만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는 그 양도세 부분은 아버지가 내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외 부분, 채무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도 서둘러야 유리하다. 보통 빨리빨리 증여하자. 특히 부동산들은 빨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요거를 한번 케이스를 한번 놓고서 보겠습니다. 60억 정도 재산 있으신 분이 90세에 사망을 하는데 자녀 혼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했을 때 상속세가 22.2억이 산정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전에 증여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약간 케이스를 좀 만든 건데 그 10년 단위 과세 때문에 71세에 한번 증여 15억 증여하고 81세에 한번 또 10억 증여하고 나머지 90세에 이제 상속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71세하고 여기 81세에 그 15억 증여한 거에 대해서는 4억 정도의 증여세가 매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0세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은 나머지 이제 상속재산 30억에 대해서 일단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데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10년 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세에 증여받았던 15억이 합산이 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내 것만 합산이라서 그 이전 거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상속재산가액이 45억이 되고 여기에 이제 상속세가 9.77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전체 세액은 한 14억 정도 나올 텐데 아까 뭐 81세에 냈던 4억은 기납부 세액공제로 빠지기 때문에 9.77억으로 실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토탈 이럴 경우는 17.9억이 되고요. 그 단순하게 한 번에 상속받았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한 4억, 3억 정도 차이가 나나요? 4억 정도 나는구나. 4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하실 점은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었다. 그리고 증여 71세, 81세 증여받았을 때 15억이었는데 90세 됐을 때 돌아가셨을 때는 15억짜리가 100억이 됐다 하더라도 100억으로 가산되는 게 아니라 15억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올라갈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걸 전제로 했을 때요. 미리미리 빨리 주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면은 서류를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놓치다 보면은 상속세 신고할 때 너무 촉박해지고 상속인들이 너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한번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피상속인과 관련해서는 사망진단서, 재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들과 관련해서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많이 띄워놓으셔야 되는데 은행 갈 때마다 아마 이걸 다 요구할 겁니다. 이게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안심상속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은행 계좌를 다 조회를 하게 되는데 잔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은행 가서 잔고증명서를 다 띄워야 되고 거래 내역들을 다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한 은행만 쓰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개 쓰셨다 그러면 각 은행을 다 고르셔야 돼요. 근데 은행마다 이런 서류들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좀 많이 충분하게 띄워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뭐 감정평가서 등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금융재산은 잔고증명서 그리고 거래명세서. 아까 10년치 국세청은 10년치 거래 내역들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된 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납세자 입장 그리고 대리인 입장에서도 미리 10년치 금융 내역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재산들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좀 필요할 거고 사전 증여재산 10년 내에 증여한 거 있으면은 증여계약서하고 신고서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 공과금은 영수증, 신고서 그다음 뭐 장례비 등은 영수증 등을 다 챙기셔야지만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본 강의로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상속세 신고 증여를 하면서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7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중장기 플랜입니다. 10년 단위로 상속이나 증여가 합산이 되고 배우자 공제나
그 자녀 공제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플랜 세우는 게 되게 절세 효과에 좋습니다. 두 번째, 사전 증여할 건지 상속세 받을 건지를 미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고 자녀만 있다 그러면 10억 정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다. 뭐 한 10억 정도 된다. 10억 넘겠죠, 지금은. 아파트 한 채가 10억 정도 있는데 그거를 사전 증여를 받아버리면은 공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상속으로 해서 승계를 받게 되면은 아파트 한 채 10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10억을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증여를 받게 되면은 공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증여 받는 시점에 거의 뭐 많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 규모랑 재산 현황을 보시고 사전에 증여를 할 건지 상속으로 받을 건지를 좀 결정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승계 대상 재산하고 후계자를 확정하라. 이건데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상속세 신고하다 보면은 거의 뭐 안 싸우시는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미리미리 아버님께서 건강하실 때 좀 어떻게 배분을 해주실 건지 좀 자녀들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미리미리 나눠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세금 납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다섯 번째랑 같이 연관이 됩니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듯이 소득 지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국세청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낸다는 건 뭐다? 나의 소득이 많이 집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도 승계나 이런 플랜을 짤 때 세금 납부나 자금 출처를 반드시 준비해 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세법 규정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작년, 재작년 규정 가지고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바뀐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들,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가상자산 같은 거 과세를 못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도록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매년 세법이 평가 방법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기 때문에 개정 내역을 꼭 확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상속증여세는 사실 법조문보다 케이스들도 많고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하면 돼 해서 했다가 가산세 맞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 없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뭐 성심성의껏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질문 사항들 좀. 네, 이용상무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정리 내용은 캡처를 해서 좀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그리고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온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내 집 마련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증여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제 와이프에게도 일부 증여해 주신다고 하네요.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모한테 받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받거나 아버지한테 받는 거는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받는 거, 나하고 내 배우자가 따로 받는 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혼자 받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1억 받고 어머니한테 1억 받으면 2억으로 해서 증여받은 게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내가 받고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받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나눠서 받게 되는 거라서 세액 효과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별표, 밑줄 쫙 해야 하는 그런 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단기간 거주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은 있는 것인지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상증법에 보면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산식이 아마 임대료만큼을 공짜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 정도 부분이 아마 증여세 과세 대상 가액으로 될 텐데요. 그게 무조건 다 과세 대상은 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연간 금액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오버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단순하게 뭐 그 금액 마이너한 금액이다 그러면 아마 빠지는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은 받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상속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가능한가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헐리우드 스타가 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 이건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할지 제가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워낙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이런 것이 뭐 얼마나 지나면 이런 기사가 뜰까요? 아마도 10년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이용 사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장례 정리 후에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